자, 활기찬 월요일 아침이죠. 아침 반찬 시작합니다. 월요일은 다른 시선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이죠. 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자들마다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이번에 치러지는 4.13 총선은 서울 지역 선거구만 49곳입니다. 전체 19%를 차지하는데요.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서울 지역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인데요. 18대 총선에서 45.8%, 전국 평균 투표율은 46.1%였는데 이보다 낮았습니다. 또 19대 총선은 55.5%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행히 이번 사전투표가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해서 이번 총선 투표율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큰데요. 오늘 아침 만찬에서는 외국의 선거 문화와 투표율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눠줄 두 분 모셨습니다. 따루 씨와 아리엘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히 오늘 아리엘 씨 처음 네. 인사를 합니다. 네. 카메라 보시면서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아리에라고 하고요. 저 미국에서 왔어요. 네, 영어 강사로 네.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특히 우리 가요를 즐겨 부르신다고. 네. 오. 이제 한국 노래 부른 지 예. 4년 됐는데 와. 한국 가요 너무 좋은 게 뭐 당연히 멜로디도 좋고 예. 뭐 가사가 너무 로맨틱하고 더 어. 좋은 게 예.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한국 노래 경력이 4년이 되시는 건데 네. 예,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침에 시원하게 네. 예. 뭐 어떤 노래 뭐 어떤 좋아하는 노래지? 걸로. 좋아하는 제일 거 좋아하는 아무거나 노래로. 뭐 편한 거 하나 불러주시면 저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뭐지? 이렇게 그럼 박수를 해야 되나요? 이은미 노래 그럼 예, 해보겠습니다. 애인 있어요. 네. 네.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내 입술에 영원히 담아둘 거야. 여기까지요. 야,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잘해요. 그 우리나라 가의 소울도 같이 있는 것 같고 예, 느낌이 확실히 다른데요. 예, 잘 들었습니다. 박철미 기자님은 네. 사랑에 빠지신 것 같아요, 아침에. 노래에 훅 빠졌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자, 아침에 이렇게 또 분위기 좋게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입니다. 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곳곳에서 선거 운동 차량이 보이고요. 두 분 보시기에 한국 선거 분위기 어떤 편인지 어떻게 느끼세요? 제가 볼 때는 좀 축제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즐겁게 노래 부르고 막 흔들고 있으니까 이 예. 모습 자체를 보면 축제 같은데 사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핀란드 국회의원 10명을 모시고 돌아다녔거든요. 오. 한국에 뭐 부산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아. 그래서 그 의원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거 바로 이 선거 차량이었어요. 그래요? 핀란드는 그런 게 없거든. 막 아. 그 음악을 막 틀어놓고 거기 막 이렇게 흔들고 그렇죠. 우리 또 핀란드 가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오. 막 아이디어를 얻으시더라고요. 벤치마킹을 하셨네요. 예, 그분들이. 맞아요. 그리고 또 노래를 부르면 예. 그 다 아는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무슨 뭐, 이 후보만 믿으세요, 막 이런 네. 내용을 좀 바꿨잖아요. 그것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많은 아이들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어. 한국 핀란드로. 예. 네. 아리엘 씨 보시기에는 우리나라 선거 네. 운동 어떤 것 같으세요? 제가 보고 느낀 거는 네. 그 후보들이 진짜 시민들의 기억에 남기 위해 뭐 이벤트도 하고 네. 뭐 춤도 추고 뭐 그렇죠. 노래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뭐 돈이나 명성을 조차 쫓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잘 즐기는 알리기 위해 하는 것 같아요. 돈과 명성보다는 그런 걸 네. 알리기 위해서라고 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이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이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유세 차량,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차를 타고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하고 또 지하철에서 인사하는 것도 하고요. 선거 운동이 참 다양한데요. 핀란드나 이제 미국에서는 어떻게 선거 운동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핀란드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거기는 보통 거기 이게 선거구라는 개념이 한국보다 조금 더 넓어요. 그러니까 헬싱키 시면 헬싱키 시 전체거든요. 그러면 헬싱키 시 안에 여러 가지 광장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백화점 앞이라든지 뭐 어떤 유명한 광장이라든지 거기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서 뭐 커피나 이런 거 나누면서 유권자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에서 그 선거구 후보들 모아가지고요 같이 하는 행사 거기서 뭐 당의 뭐 공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쉽게도 음악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리아 씨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보통 그냥 뭐 사람 많이 모을 수 있는 데서 뭐 질문도 할 기회 주고 연설도 하고 이런 게 많이 한 거예요. 보통 연설이나 토론 이런 네, 걸 맞아요. 위주로 하는군요. 네. 네, 그게 우리나라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은 뭐 따루 씨가 그 핀란드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벤치마킹하고 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선거에서는 토론이 더 우선시 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이번 선거는 서울에서만 49곳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요. 누가 뽑힐까 못지않게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두 나라의 경우에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나라가 지난해 55% 정도 됐다고 해요. 어때요, 핀란드는? 핀란드는 작년 정선 때 네. 정확히 70.5%가 나왔어요. 70.5%. 예, 요즘은 이제 2000년도 때는 항상 70대를 예. 이렇게 유지를 했고요. 근데 그 전에 사실 70년대, 80년대 때는 80%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미국은 어떤가요? 네, 미국은 핀란드보다 훨씬 낮아요. 네, 낮아요. 예. 지난 100년 동안 네. 이제 뭐 50%, 60% 사이에 맴돌고 있는데 예. 뭐 올해도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네. 현대 민주주의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생각보다 투표율이 높지가 않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투표 시간도 좀 궁금해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핀란드는 투표 시간이 뭐 어떻게 돼 있나요? 거기 이게 선거 날은 항상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지정해가지고요. 뭐 가장 가까운 학교라든지 이렇게 뭐 투표소에 가서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그날 투표하는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미 그 전에 일주일간 사전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사전 투표가 예, 있군요. 그리고 와, 일주일. 출장 갔을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외국 대사관에 가서 예. 뭐 물론 그 해외 교민들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출장 나갔다가 그냥 투표하고 싶은 사람도 그렇고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에는 5월에 뭐 일주일 동안 하는 건데 일주일 동안 투표를 하는군요. 네, 근데 주가 워낙 많고 예. 그렇죠. 네, 주마다 시간도 다르고 날짜도 다르고 예. 근데 보통 뭐 아침부터 밤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군요. 네. 예. 이 국회의원 투표율이 최근 몇 년간 이제 말씀하신 대로 60%를 저희가 넘지 못하고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은데 네. 특히 이제 젊은 층이 투표율이 60, 70대 노인층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나라는 좀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하는 편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따루 씨는 어떤가요? 핀란드도 비슷한 차이가 나긴 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18세부터 한 20대 중반까지는 60%밖에 투표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20대 중반부터 40까지는 한 72%, 73% 뭐 그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아예 이제 55세를 넘은 분들은 83%까지 오르더라고요. 83%. 그래서 거기도 상대적으로 이런 격차가 좀 있는 거죠. 아리아 씨, 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차이나죠. 네, 50세 이상은 50% 넘고, 네, 젊은 층은 한 20% 네, 평균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전체적으로 연령대별 차이는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은 드는데 그럼 예. 아리아 씨는 투표해 보셨나요? 저 나이가 어려가지고 아직 못했는데, 아. 네, 2020년까지 네, 해보겠습니다. 투표를. 네. 저는 자, 그런 기억나는 게 음. 막 이렇게 18세 딱 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그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한번 투표를 해보겠다는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투표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전 투표제를 실시를 하거든요. 뭐 그리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의 예를 들자면 투표 의무제라고 해서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물리기도 하고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은
공무원 채용에 지원조차 할 수가 없게끔 뭐 그런 제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다른 뭐 어떤 기발한 제도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도 보면. 사실 그 사전 투표 빼고는 투표율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그 뭐 벌금 물기나 예.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민주주의에 위반되는 것 같고요. 당연히 투표는 권리면서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네.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어. 근데 사전 투표 기간은 핀란드는 7일이잖아요. 제가 볼 때 한국은 아직도 좀 짧아요. 이틀이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때 출장 갈 수도 있고 이틀도 긴 시간 아닌데 조금 늘리는 그렇죠.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한 한국 그 사전 투표를 어디서 하죠? 뭐 동네 뭐 회관 같은 데서 하나요? 이제는 일단 동주민센터나 네, 이런 데서도 주민센터. 하기도 했고 역이나 이런 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그렇죠. 네, 예, 맞아요. 그게 좋은 것 특별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설치를 해서. 이 투표소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핀란드에서도 어디 있냐면요, 전국 우체국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아무 네. 때나 그냥 우체국들은 보통 큰 마트나 뭐 사람들이 이렇게 발길이 많은 공간에 곳에 있기 때문에 뭐 가다가 그냥 보이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눈에 더 잘 띄게. 네. 네네.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뭐 벌금 같은 게 네,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네. 저희랑 비슷하게 50% 정도 투표율이 네. 뭐 민주주의의 나라니까 예. 예, 뭐 사람의 선택이고 음, 예, 그렇게 그렇군요. 뭐 딱 어떤 뭐 제도나 이런 거보다 그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제도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투표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선거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두 나라의 선거법 어느 정도로 엄격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제약들이 있습니다. 5명 이상 뭐 몰려다니면 안 된다라든지 뭐 뇌물수수나 이런 거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두 나라도 이런 선거법에 대한 엄격한 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핀란드는 규칙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요, 그 정부 부처 네. 아니면 국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네. 일단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보좌관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원래 근로 시간이 있잖아요. 한 네. 9시부터 한 5시까지 일을 하면 네. 그 시간 동안 하면 안 되고요. 아. 그러니까 자유 시간에 해도 되지만 예. 그 낮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거 있는데요. 그래도 한국만큼은 제약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한국 선거 예. 기간에는 막 무슨 선거법 위반 뭐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맞아요. 예. 엄청 많은데 핀란드에서 제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네네. 있긴 있겠지만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뭐 선거법 위반 사례 같은 거. 네. 네.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 일단 네.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네. 하다 보면은 뭐 서로 공세가 뭐 약간 네. 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건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러던데 이런 네. 거 가지고 선거법 위반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어요? 제가 알기에는 아직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 그런 문제 없었는데 미국은 그냥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게 그 대통령 뭐 후보가 네.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에 대해서 정책에 대한 네네 것들을 그래서 궁금해하는군요. 뭐 그런 프라이버시 건드리면 그 불법만 아니라면 예. 네, 다 좋아요. 근데 네. 거기는 웬만한 말을 다 내뱉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핀란드면 분명히 걸릴 텐데. 그죠? 그래요. 아마 미국의 그 표현의 자유인가요? 표현의 네. 자유가 그럴 수 있을 것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네. 포용력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자기가 이제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서 또 운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지 운동을. 핀란드는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하나요? 일단은 우리 아빠가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네. 그 시의회 선거에 이제 나섰거든요. 출마하셨어요? 네, 출마하셨는데 네. 그때는 제가 특별히 뭐 한다는 기억은 없었지만 그때 아빠랑 우리 엄마가 그런 게 나눴어요. 예. 그 안경 닦을 수 있는 스프레이 같은 거, 그런 거 거기 이제 아빠 이름하고 사진하고 이제 번호를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예.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고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 자기 시간을 그러니까 주는 거죠. 봉사 활동 하듯이 그냥 네. 유세 운동을 예. 하는 거고요. 아니면 물론 금전적인 후원도 되죠. 근데 그런 건 당연히 전부 다 공개되는 거고요. 네. 누가 얼마나 줬는지. 아.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요 뭐 일단 뭐 친구들이랑 만날 때 뭐 지지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뭐 난 이렇게 투표할 건데 뭐 너는 어때 이런 거고 뭐
뭐지 핀이라는 게 있는데 아, 예, 네네. 이런 거 배지 같은 거. 배지. 네 이거 예. 배지 같은 거 입을 수도 있고 뭐 SNS에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 네. 이미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본인이 이 후보의 지지자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편이군요. 네, 네. 아. 들어보니까 집 앞에 뭐 깃발 같은 것도 이렇게 네, 맞아요. 단다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집 앞에 뭐 불이 있으면 약간 이거 판 같은 것도 네. 예. 아, 꽂아놓기도 하고. 네네네. 또 간판 같은 것들을 네. 이렇게 꽂아놓고 나는 네. 이 후보를 지지한다. 네. 우리 집은 이 후보 지지하는 집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어. 그 차에다가 스티커도 붙이고. 예. 네. 꽤 적극적으로 네. 그 어떤 뭐 지지자들이 운동을 하는 것 네. 같은데, 자 이제 다음으로 또 하나가 그 우리나라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네. 정책 같은 이야기들 많이 궁금해하고 이런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뭐 우리나라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당의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만 사실 어떤 정책들 내놨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공약집을 보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유권자들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야지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깜깜이 선거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두 나라의 경우에는 어떻게 뭐 국회의원이 나오면 이 국회의원이 내놓은 정책 같은 것들 좀 알아보는 편인가요? 어때요? 관심 있으면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사실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렇게 실천할 가능성이 없는 것들 막 내놓으니까 예. 사람들이 그냥 섞는 거잖아요. 근데 핀란드에서 그 당 대표들이 보통 TV에서 토론을 네. 몇 번 해요. 그렇죠. 핀란드에서 이렇게 자세한 공약보다는 이제 이 당이 뭐 가고자 하는 방향 정도를 잡고 뭐 복지를 더 뭐 확장하겠다, 뭐 그대로 유지하겠다, 축소하겠다, 예를 들자면 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토론을 해서 네. 그러면 이 당에 속하는 후보들이 대충 어떤 그 정책을 펼칠지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는요. 핀란드 모든 큰 그 신문들 있잖아요. 네. 신문들 인터넷 사이트에는요. 그 모든 후보자들이 대답한 질문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그 선거 기기라고 불러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일단은 제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요. 뭐 한 질문 한 20개 정도 대답하잖아요. 되게 다양해요, 질문들이. 네, 그렇죠. 뭐 아주 다양하고 일반 뭐 어떤 동물을 좋아하느냐부터 이렇게 되게 오. 다양한데 예. 그러면 제 프로파일에 가장 맞는 후보들을 예. 끄집어내는 거예요. 정당 상관없이. 그럼 되게 재밌거든요. 그냥 재미로 재밌겠네요. 하는 건데 예. 진짜로 자기 후보를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핀란드 큰 신문사들은 예. 이 선거 전에는 모든 후보들한테 이 질문지를 보내요. 그러면 그 대답을 받아서 예.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 재밌거든요. 그렇죠. 한국에도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좀 만들었으면 이게 교통방송에서 하면 되잖아요. 괜찮네요. 네. 해보시죠. 뭐 많은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유권자들하고 좀 더 후보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아리엘 씨 보시기에는 네. 어떤 것 같아요? 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나요? 미국에서는 어떤가요? 네, 네. 요새 특히 그 대통령 선거 네. 때니까 예.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방송에 나오는 그 토론도 많이 보고 그렇죠. 토론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토론 많이 네. 하고 뭐 신문에 그 토론에 뭐가 무슨 얘기 어떤 했는지 얘기가 다시 나왔는지. 예. 네, 설명하고 음. 또 뭐 TV에 뭐 코미디 프로그램이라든지 네. 뭐 이거 다시 그 토론 얘기도 하고 인터넷을 보면은 네, 이거 다시 뭐 토론 얘기 다 다시 거기도 또 있고, 거기서도 네. 얘기를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거의 다 토론에 논의한 거, 네. 네, 그거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연설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네, 그거 다 연설 네, 내용. 그렇게 알려줘요. 그렇죠. 여기 토론이나 연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거가 이제 축제라고 하는데 이렇게 축제가 되려면 유권자들의 어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핀란드의 경우 이제 투표율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표에 대한 어떤 핀란드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왜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핀란드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투표를 안 했으면 욕도 하지 말아라. 어. 그래서 투표를 하면서 이 정치인들의 정책을 욕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투표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한마디 할 수 있겠다. 왜냐면 투표 안 했으면 시도도 안 해봤잖아요. 그럼 욕해봤자 뭐예요? 사실 그런 논리예요. 약간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아리엘 씨가 마지막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다 이런 것들을 좀 마무리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따루 씨가 말씀하신 대답이 너무 시원한데 저는 그냥 투표하는 것은 지금을 위한 게 아니라 미래하고 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그렇죠. 거니까 투표하는 거 좋지만 만약에 뭐 내가 뭐 잘 모른다 아니면 관심을 별로 없다 네. 이런 거라면 그냥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뭐 알아가면서 나중에 뭐 준비됐다 느끼시면 투표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4.13 선거 이틀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인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투표를 독려하면서 땅의 주인을 증명하는 것이 땅 문서이듯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은 투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우리가 국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반찬 따루 씨와 아리엘 씨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